자, 안녕하세요. 쥐타짱 이었습니다. 자, DS 단석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요, 오후 5시 7분입니다. 사실 이 상장 전부터 영상을 계속 찍어드렸고, 일요일인데,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우려감도 있을 거예요. 추가적인 낙폭이 있을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자, 일단 무상증자는 가능한가요? 요 부분에 대한 오늘 해답을 좀 일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가격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애경케미칼과 성일하이텍에 대한 사업부를 끄집어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아마 애경케미칼은 바이오에너지 사업부의 대표주로 보시면 되고요. 성일하이텍은 폐배터리 사업부의 대표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 두 사업부가 분명히 이 종목에 대한 종가 기준을 담당을 할 거예요. 그 뜻은 결국은 사업부에 대한 부분에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나 오늘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안 좋고요. 기침을 좀 유발하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사실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관련 이제 애널리스트들 8명의 의견을 좀 반영을 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영상의 질이 어떤 차트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합리적인 부분에 대한 주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이 전개될 거고 그리고 이런 과정 과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과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래의 주가를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뭐 20년 동안 자산 운용사에 있었던 그런 이 필드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이 종목은 반드시 그러한 흐름을 연출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5일 날 26만 1,500원에 대해서 제가 이때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25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는데 이걸 10거래일에 대한 법칙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거 한번 보도록 하시죠.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한 번의 기술적인 부분은 존재를 할 거예요. 25만 원이라는 부분을 깨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이 탄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항상 주가라는 거는 중력의 힘으로 끌어내리고 그리고 탄성이라 25만을 깨게 되면 분명히 주가에 탄성은 작용할 겁니다. 그게 바로 프로그램 패시브 자금의 룰입니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좀 더 볼게요. 라는 법칙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딱 하나입니다. 자, 10거래일 이내라는 기준입니다. 자, 10거래일 이내라는 기준입니다라고 하죠. 자, 좀 더 볼게요.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은 이 법칙에 대한 거를 더 이상 사용하시면 안 돼요. 더 이상 사용한다면 안 된다. 10거래일 동안만 유효합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이제 무상증자라는 부분. 이때 무상증자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해드리긴 했죠. 자, 일단 이 1월 5일 날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결국은 25만 원을 한번 깨게 되면 10거래일 동안만 유효합니다. 단기 반등은 분명히 나옵니다라고 했죠. 자,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요 부분이죠. 결국은 이날에 대한 거는 그 다음을 넘어선 다음부터는 주가에 맞아요. 단발적인 이슈만 등장할 뿐, 그 다음부터는 룰에 의해서 움직일 겁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죠? 자, 제가 뭐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분명히 그래도 상장 전부터 제가 찍어왔던 영상이고 오늘 이날의 2.2조 원을 반드시 따상상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릴 거예요. 지나간 과정이지만 과거가 그래야 했으니 이 종목은 역시나 1월 내내 이런 흐름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생길 때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제가 25만 원 이야기를 꺼냈죠. 자, 그러면서 제가 1월 8일 오전 9시 55분에 이렇게 한번 올려드려요. DS 단석 25만 1,000원에 매수하여 상유라이텍과 애경케미칼의 평균 가격 및 25만 원대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러프하게 25만 원을 깨지 않았지만 25만 1,000원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봐라 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렸죠. 책임감 때문에 보내드리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날이죠. 예. 저가에 대한 부분이 25만 원이었긴 했지만 25만 1,000원 정도에 러프하게 1,000원을 더 주고 한번 사보자라고 했었고 그리고 10거래일까지만 유효합니다라고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을
자, 이렇게 해서 1월 10일 날 보내드렸습니다. DS 단석 27만 원. 매도 사유 성일하이텍과 애경케미칼의 산승 가중 평균 가격 법칙에 의해서다라고 해서 9시 55분에 이렇게 올려드렸죠. 자, 이 부분은 책임감 때문에 계속 이제 어느 정도는 보내드리고 있는데 영상을 좀 그만 좀 찍고 싶은데 여러분들 파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시게 되면 그래도 영상을 찍을 때마다 제가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결국은 이날도 1월 10일에 고점은 27만 7,500원이었지만 항상 러프하게 가는 거죠. 사람의 심리, 기계의 심리는 분명히 룰을 따르지만요. 최고점에 매도하겠다, 최저점에 사겠다는 거는 사실 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법칙을 항상 깨버릴 수 있는 거는 주식시장이라는 건 심리를 다루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기계의 룰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사람은 오버슈팅을 줄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투매를 일으킬 수 있죠. 심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러프하게 가자는 거고. 자, 요 부분 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면 과거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이렇게 움직일 거는 정확히 오늘 말씀드릴 텐데 뒷부분을 가져보면 이때 2.2조 원 이걸 알아야 돼요. 끝까지 영상을 지켜보시고요. 영상에서는요, 오늘 제가 청약 배수를 끌어올리는 방법, 앞으로 신규 상장주를 베팅을 할 때 한 줄 받을 수 있는 거를 경쟁률을 세 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좋은 영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요? 네.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비상장일 때 10만 원이었죠. 10만 원대 있는 거는요. 자, 한번 규정을 적어 볼게요. 5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어요. 보통 3거래일 이내 시세는 끝나요. 그 다음은 추가적인 상승이 있으려면 산업군의 강한 트리거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만 원 이하의 주식은 뭐라고 했죠? 따상상 기준이에요. 따상상을 갔던 기업들 얼마? 예, 6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고요. 2만 원 이하에 있는 종목은 7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다. 자, 한번 봅시다. 이걸 알아야만 얘네들은 항상 패턴을 동일시하게 움직이는구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것도 따상상 기업이었는데 6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었어요. 6천 원이었고요. 그쵸? 그리고 나선 이건 산업군이 움직인 거예요. 배터리 산업에 대한 시장의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얘는 UC라고 해서 폐배터리를 부정해요. 폐배터리 같은 거 필요 없다. 예. 자, 그러면 이제 DS 단석 그리고 KN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얘도 3거래일 이내에 고점을 찍죠. 18,000원의 공모가였지만 7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다. 보통 3거래일 안에 이렇게 시세가 끝나요. 그 다음은 업종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 업종, 예를 들어 바이오 업종, 반도체 업종 이런 업종들이요. 자, 이 부분에 제가 대시해 드렸던 요때도 한번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자, 이 부분 보면 12월 20일, 26일 DS 한석 매도가 49만 원 매도입니다. 50만 원 라운드 피기야. 32만 원대 매수 및 종가 배팅 규칙에 의한 거죠. 그리고 32만 원대에 매수하고 종가 배팅해라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자, 어떻습니까? 이날에 대한 종가는 훼손돼서 끝났죠. 33만 5천 원.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상승을 보이죠. 이날에 대한 단발성의 3거래를 끝내고 기다려라. 기다려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영상을 조금 더 지켜보실 마음이 생기십니까? 이유는 사실 뭐 문자 내용을 봤더니 어떤 유튜버들은 얼마를 간다 했다. 100만 원, 90만 원을 간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더 빠진다 이런 얘기만 하고 듣다 보면 자꾸 이상한 이야기만 반복하는 거에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 어떻게 하면 좀 근거 있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영상을 찍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런 관련 문자는 제가 1월 동안은 여러분들께 약속을 한번 드려볼게요.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자, 8706으로 예, DS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특징적인 상황이 있을 때는 저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저도 이제 올해 이제 그 이명웅의 노래처럼 나이를 먹고 있어요. 54세입니다. 예.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죠. 조금씩 익어가는 거라고 좀 표현을 해볼게요. 익어가는 여러분들과 저는 같이 한번 어떤 일기일에 영상에서 이렇게 만나 뵙고 있지만 제가 석 달 동안에 경제 유튜브 할 때도 한번 뵀던 적이 있었죠. 아쉬움과 서운함이 있었고. 자, 일단은 영상 좀 더 들어가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요, 요렇게 봅시다. 성일하이텍의 폐배터리 사업부와 애경케미칼의 바이오에너지 사업부를 꺼집어낸다. 요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저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요. 나름 이제 1,000억을 운용했었고 스타펀드 매니저 한 15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 룰이란 걸 존재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을 이걸 보고 봅시다. 물론 주가를 한번 볼게요. 지금 DS한성 이때가 2.2조 원이고 지금 1.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애경케미칼이라는 것도 주가가 지금 훼손돼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8천억이었습니다. 근데 선반영이 돼 있죠. 미리 끌어올렸죠. 이날에 대한 앞으로의 전략은 이 종목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있을 성인하이텍 이것도 이 당시에는 1.4조 원이에요. 선반영을 했어요. DS한석 오르기 전부터. 그러면 이날에 대한 가중 평균을 계속 10%, 5%, 5%씩 줄 수 없어요. 비중을 달리해야 돼요. 이날 크게 올랐을 때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의 주가는 이 둘에 대한 산술평균과 가중평균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 그래서 제가 자신감 있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총을 한번 봅시다. 자, LS 머티 이 부분을 좀 다룰 건데 이따가요. 애경케미칼이 이제 6,600억이지만 이게 8,000억이었어요. 그리고 요 부분이죠. 예. 성일하이텍. 지금 1.2조 원이지만 이게 1.4조 원. 그러면 1.4조 원과 8천억을 더했을 때 2.2조 원이 나오는 첫날에 대한 DS 단속의 상한가가 간 이유에 대해서 근거 있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요 부분은 앞으로 이제 똑같이 프로그램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아시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나 해놨습니다. 이유는 이게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의 논리가 아니에요. 애널리스트 증권사마다의 8명의 의견과 프로그램 3번을 논리했더니 애경의 케미칼과 성일하이텍에 대한 가중평균과 산술평균에 대한 종가는 분명히 일치되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정리해 놓은 자료를 좀 보여드릴 텐데. 자, 이 부분입니다. 1월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자, 애경케미칼과 성일하이텍의 가중평균 적정 시총 계산 방법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1월 한 달 동안은 똑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일 겁니다. 종가는 똑같을 겁니다. 한 100원, 200원 차이의 차이밖에 없을 거예요. 100원, 200원이 아니죠. 정확히 따지면 1% 내외의 변동성밖에 없을 겁니다. 자, 바이오 에너지 사업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부. 사실 요거는 코로나 때 가장 위생에 대한 문제가 뚜렷했을 때 수익이 냈던 사업부라서 요 사업부는 제외를 할게요. 애경케미칼의 바이오 에너지 사업부. 식물 동물에 의해서 배변에서 나오는 가스를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죠. 이게 바로 애경케미칼 치약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은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휘발유나 경유차 있죠. 여기서 이제 니켈, 망간, 아연을 끄집어내고 이걸 가지고 재가공해서 새로운 배터리를 만드는 1차적인 사업부예요. 매출액의 5%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대주주는 비공개 기관 IR을 통해서 이 사업부의 매출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자, 2차 전지 폐배터리 시장을 공략한다는 거죠. 이 자료 아마 비공개 IR집 받으신 적 없으시죠? 요건 아마 중심을 잡는 용도인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 기관들만 받을 수 있던 내용인데 제가 참여를 했었고요. 이것도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DS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네. 자료집 이거 첨부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요 사업부를 좀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차피 1월에는 분명히 똑같은 흐름을 반복하고 종가는 정해진 기준의 룰에 의해서 움직일 거는 당연한 논리지만요. 결국은 이 폐배터리 사업부를 좀 끄집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전기차가 비싸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름값 아끼고 이런 어떤 뭐 편리함, 보조금 혜택이 있었는데 6천만 원짜리의 전기차를 한번 타봤더니 이 문제가 되는 게 배터리 2번을 교체해야 된답니다. 이 교체 비용이 1,500만 원씩 된답니다. 2번이면 3천만 원이죠. 실제로 6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타봤더니 9천만 원을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10년 동안 기준으로. 요걸 폐배터리까지 이용하는 거 어떠냐. 이게 바로 시장의 600조 폐배터리 시장의 컨트롤 타워를 산업부가 갖느냐, 환경부가 갖느냐.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 DS한석 1월 동안의 주가 흐름은 분명히 애경케미칼과 산술평균 8명 애널리스트가 프로그램을 돌렸던 대로 종가는 똑같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중장기적으로 움직이는 가격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죠. 2월 이후에. 그 부분은 이 폐배터리 사업부의 앞으로 진행 방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업부가 컨트롤 타워를 잡는지 환경부가 잡는지에 따라서 단기적인 악재와 호재가 발생될 거예요. 이 둘이. 그러면 이게 또 정부를 좀 제가 어느 쪽을 비난하는 것 같아서 영상에서 좀 담아낼 수는 없지만 한쪽에 컨트롤 타워를 잡았다라고 하면 장중 급락을 유발할 겁니다. 그러면 종가는 분명히 똑같이 끝난다고 했죠. 1월 동안은. 그러면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남은 30%의 현금을 받아내십시오. 받아내고 종가는 분명히 회기를 해서 끝날 거니까 덜어 놓으시고요. 만일에 오버슈팅이 나와요. 호재다라고 해서 어차피 끌어내릴 겁니다. 규칙에 의해서. 그때는 다시 또 현금화를 시키십시오. 그러면서 이 30%의 현금을 60%, 70%까지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우리는 가야 될 부분인데 만일에 폐배터리 사업부가 쭉쭉쭉 올라간다. 예? 그 주식이 아니고요. 우리 주식을 움직이는 거는 1차원적이에요. 뭘까요? 산업군이 움직여야 돼요. 그게 2차 전지 산업군이 아니고 2차 전지나 전기차 수요는 감소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폐배터리도 써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목이 좀 매끄럽지 않죠, 여러분들? 자, 댓글로 주이타치 안교수 파이팅이라고 해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결국은 상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부분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가 우리 산업이라는 표현을 항상 드리는 이유가 종목을 움직이기 위해서 자그마한 수급들이나 어떤 수급들이 증장하는 건 좋지만 항상 이제 15년 동안 제가 스탑 펀드맨을 계속 유지했던 이유는 시장이라는 거를 무시하지 않았고 이게 바로 우리 환경이라는 표현을 하죠. 오늘의 날씨, 태풍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를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산업이죠. 뭐 반도체 산업이 있고 2차 전지 바이오 산업이 있죠. 어떠한 종목도 2차 전지의 흐름이 안 좋아지고 전기차 수요가 끌어내리는데 오를 수 있는 종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의 핵심인데 폐배터리 시장은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한동안 올해 한 4월 정도까지는 대두화가 됐다가 지금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얘도 주가에 대한 부분이 5배에 대한 법칙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분위기와 폐배터리에 대한 국내 전반적인 그리고 글로벌 전반적인 관련 주가의 흐름은 어떠한가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업종들의 주가도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아직. 자, 이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앞으로 만일에 그림이 잘 잡힌다고 한다면 자, 이런 부분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수급을 보면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도 사실 이렇게 반토막 정도까지 빠졌다가 이런 흐름이 나왔죠. 이런 흐름이 나올 거냐라고 한다면 100%라는 그림을 잡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도 역시나 지금 CES 개막 중에 있지만 전 세계 글로벌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AI와 인공지능 AI, 그다음 로봇, 그다음에 협동 로봇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 부분 전반적으로 예, 상승 추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급등에 대한 날개를 달면서 이런 매물들을 보호해수 물량을 소화하면서 갈 수 있는 거고 이런 흐름이 나온 거지. 이런 흐름이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는 투자자로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다만 우리는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겪고 있다가 만일에 그 이벤트가 등장을 했을 땐 강한 비중의 힘을 실어버릴 수 있는 용기는 등장을 하는가 이걸 고민해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사야 되는 업종이 있고 나중에 사야 되는 업종이란 게 있습니다. 항상 사이클이란 건 전체 모든 시장의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사이클을 다 움직이지 않아요. 순서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게 바로 시장의 환경이죠. 뭐 예를 들면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하느냐 동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동결하게 되면 부채 기업이 많은 바이오 업종이 좋아질 수 있다. 그때 접근을 하는 거고요. 이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폐배터리 사업부도 역시나 어떠한 흐름을 보이냐라고 해서 지금 1월까지는 종가는 분명히 가격 룰에 의해서 기계적인 매도와 매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건데 특징적인 상황이 발생될 때 오버슈팅의 매도, 매수, 매도 이걸 반복적으로 해야죠. 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도 그렇게 활동을 할 거니까요. 왜? 8명의 애널리스트가 기계를 돌려서 이걸 세일즈를 한다는 거예요. 자, 애널리스트는요, 분석을 하긴 합니다만 각 자문사, 운용사를 돌아다니면서 종목에 대한 본인이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을 세일즈를 합니다. 판매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 기업은 이렇습니다. 목표 주가가 이렇고 앞으로 이런 전망이 될 거예요라는 거를 설명을 한다고요.
그럼 그 큰 자금들의 룰라이한 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부분들을 아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제 영상을 보시는 99%는요, 어린 분들은 안 봐요. 재미가 없답니다. 차트 이야기 안 하고 이런 말 안 한다고. 그래도 인생의 연륜을 가지신 투자자분들, 그리고 선배님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시잖아요. 이유는 근거 있는 투자를 하고 싶다. 자, 이런 말 하잖아요. 터지더라도 우리가 그 이유 있고 근거 있는 투자를 했었을 때는 내 경험에 남는다라는 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거잖아요. 우리가 뭐 부동산을 투자하더라도 남을 따라서 투자한 게 아닌 어떠한 금리, 시장의 정책, 그리고 또 어떤 발품 팔아서 한번 해봤는데 근거 있는 투자를 해봤을 때 실패, 실수가 나왔을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떠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요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리스크 중에서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이 체계적 위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국가적인 이슈구나라고 해서 인정을 하면서 그 다음은 한 번 더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리스크 자체를 예, 예, 없애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가 일어났다는 건 그건 경험의 수치가 안 좋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주제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1월에 대한 부분은 기계적인 그들의 프로그램, 그렇죠? 애경 케미칼과 성일하게텍의 주가. 그동안 있었던 주가예요. 앞으로 주가가 아닙니다. 미리 움직였던 주가의 가중평균과 산술평균을 제시하면서 기관들마다 IR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는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볼은 누가 잘 차는지는 한번 정면 승부를 해보라 이겁니다. 그들만 그 룰에 의해서 움직이고 여러분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차트로 접근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다만 그때는 제가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께 문자는 보내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이 생겼고 산업부의 이슈는 뭐 이렇게 환경부의 이슈는 이러하니 매도하고 매수하세요. 이렇게 해서 문자를 단기적으로 또 보내드리고 할게요. 자, 일이 되어 버리는 거를 별로 썩 좋아하진 않지만 저는 일기일회, 일기일회라는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예. 왜냐? 우리는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살면 항상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받을 수 있는 일들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반드시 여러분들 이 자료집 받아가신 다음에 성공 투자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문자를 통해서 특징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는 제가 영상을 가끔씩 이렇게 특징적인 이슈가 있었을 때는 찍긴 하겠지만 시간적인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예. 바로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4822 8706으로 DS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이 자료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혹시나 최근 1년 동안에 투자 수익률이 안 좋다. 정말 안 좋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좀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실래요? 사연. 그리고 지금 DS 단석의 평단가와 보유 수량 요걸 좀 적어서 보내주실래요? 자, 해법을 좀 제가 달리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사람마다의 평단가가 다르고 사람으로 따지면 체질이 다르고 MBTI가 다르고 그렇죠? 이 어떤 특성이 다른데 주변 환경이나 본인이 처한 환경이 다른데 똑같은 이야기만 한다는 거는 처방 자체가 다르다고 봅니다. 자, 어느 구간대에 대한 부분도 때로는 내가 다른 종목으로 거래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이 종목만 가지고 거래해야 되는 방법도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 방법에 대한 이 방법을 좀 달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봐요. 자,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항상 중요한 건 종목을 보는 거는 일차원적이다. 다만 이 종목을 움직여 버릴 수 있는 거는 산업이다. 그 산업을 알고 우리가 베팅을 할 수 있으면 어떤 리스크 요인인지 아니면 맞아요. 기회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게 단기적인 하락이구나. 받아내야겠구나. 오버슈팅이구나. 줄여야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무리 이제 룰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기침이 나오려고 해서 그럽니다. 여러분들 파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룰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알아가야 되지만 결국은 하나가 있죠. 폐배터리에 대한 산업이 형성에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따졌을 때 국내 시장에서는 폐배터리 600조 시장에 대한 컨트롤 타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산업이란 것도 우리 원전 산업 보게 되면 우리나라만 지금 탈원전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탈원전하고 있죠. 우리나라만의 정책이죠. 이게 바로 이 원전 관련주들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움직이기 위해선 나 혼자만 열광을 하면 안 된다. 자, 국내에 축구 선수가 있다고 하죠. 손흥민이가 글로벌적으로 통하죠. 자, 국내 축구를 잘하는 애들은 손흥민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 인기 자체가 다르잖아요. 어디 갔을 때 손흥민 이렇게 나오죠. 똑같아요. 종목도 업종도 산업도 글로벌적으로 움직이는 산업은 똑같이 손흥민. 이걸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예, 국내 시장에서만 접근하는 부분인가, 전 세계적 글로벌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인가, 이걸 보시게 되면 단기적인 접근, 그렇죠? 그리고 향후에 만일에 이런 이벤트가 등장을 했을 때도 빠른 속도로 현금을 좀 보유한 상태에서는 제가 계속 리바운딩 게임을 하라고 했어요.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입니다. 그렇죠? 올랐다 빠지는 것도 손실이고요. 이 룰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겠지만 쌓아 나가자고요. 팩트로 등장을 했을 땐 강한 힘으로 30%에 대한 현금이 7, 80%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베팅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런 부분들은 우린 노려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수급적인 논리를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DS 단석에 대한 부분인데 뭐 무상증자 가능한가요? 자, 요거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자, 연기금은 원래 거래소 종목은요, 신규 상장되면 받아내는 패턴이 있어요. 최근에. 패턴이라는 건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모펀드는 45만 주 팔 거 파는 건데 스톤브리지는 원래 수익 났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모펀드의 의도는 항상 그렇습니다. 다만 3개월과 6개월에 팔지 못하는 물량들을 요 사이에 아마 무상증자를 등장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지금 당장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가격이 비싼 거는 오케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유통 주식수가 없는 것도 오케이. 무상증자라는 건 주식수를 늘리는 거죠. 세 번째, 부채. 부채를 갚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상장되면서 부채 갚겠습니다는 이 상장 자금으로 부채 갚은 것 때문에 따가운 시선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죠. 적어도 석 달 동안의 실적이란 부분이 증명을 해낸 상태에서 이 유보된 현금을 가지고 무상증자 단행할게요라고 하겠죠. 그러면 3개월과 6개월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의 의도는 뭐죠? 이 악성 물량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얘네들 스무스하게 탈출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어 놓지 않을까요? 그 전에 우리는 수익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목이 너무 안 좋네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자, 좀 영상을 축소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사모펀드에 대한 부분은 일단 일단락이 됐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흐름을 봤을 때 3, 6, 9, 10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코스피, 코스피 편입 기준이거든요. 이미 코스피 주식인데, 거래소 주식인데 코스피 200이라는 종목에 포함될 수 있는 여건은 해당됩니까? 자,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 자, 기준이라는 200 지수에 편입되기 위한 건 한 1조 원 정도만 되면 돼요. 근데 거래량이 수반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코스피 200의 몸뚱만 이렇게 형성된 상태에서 거래량이 너무 없으면 펀드 매니저들이 한 종목 한 종목 거래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200 종목을 거래해야 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거래량도 좀 수반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3월은 지금 이쪽을 들어가려고 했을 때 이미 두살 로보틱스나 요런 애들이 지금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6조 원 가까운 MSCI부터. 그러면 지금 당장 남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의도는 예. 아마도 3월과 6월에 있을 이 중간 단계 한 4월 정도의 무상증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의 보호해수 물량을 소화시키면서 요 이벤트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제가 필드에 있었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뭐 한 20년 동안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똑같은 흐름의 반복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 자료지 반드시 받아가신 다음에 뭐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기침이 계속 나오네요. 자, 여기도 두산 로보틱스 연기금 꾸준히 매수하다가 이렇게 매도하죠. 사업펀드 원래 파는 수급들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최근에 있었던 에코프로 머티도 역시나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쵸? 연기금 꾸준한 매수. 그러나 얘네들도 어느 시즌 되면 팔 수밖에 없어요. 예, 사모펀드 원래 파는 수급이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가격의 룰에 대한 부분과 전략 자료집에 대한 부분, 예, 그리고 청약 배수 올리는 방법, 뭐 만일에 올해 조금 투자를 신규 상승주가 있으면 청약률 끌어올리는 방법, 예, 이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1월은 아마 여러분들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 뜻은 주가 양방은 이미 정해져 있는 룰이지만 대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어떤 평가 금액은 완벽하게 달라지겠죠. 사실 이 여러분들께 영상을 이거 찍어드리면서 관련 애널리스트 8명이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거를 좀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없네요. 예. 고맙다라는 뭐 이런 문자도 보내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DS라고 해서 보내주셔야 문자는 AI가 인식을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자,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안교수였습니다. 자, 좋은 일요일 되십시오.